감옥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여성. 그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미국에서 오는 줄리아를 쿠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루이스의 친구들은 루이스가 그녀와 만나는 당일 바로 결혼할 것이라는 말에 황당해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와 사진들이면 충분하다고 루이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마침내 그녀와의 첫 만남. 그의 표정에서 당황한 모습이 보입니다. 줄리아는 그녀가 보냈던 사진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외모만으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사람들의 편견에 지쳐 줄리아는 일부러 다른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루이스 또한 편지로 한 거짓말을 알려줍니다. 사실 루이스는 커피 회사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었습니다. 혹시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다르게 생각할까봐 루이스는 줄리아를 속였습니다. 둘은 웃으며 서로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난 당일 둘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루이스는 줄리아를 배려하기 위해 줄리아가 준비되었을 때 같은 방을 쓰기로 약속합니다. 줄리아는 그의 배려에 감동합니다. 이제 서로는 첫 만남과는 달리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루이스는 줄리아를 위해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둘에게 줄리아의 언니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쿠바에 도착한 후로 편지 한 통 없어 줄리아를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언니에게 편지를 쓰라고 줄리아를 설득합니다. 며칠 후 회사를 나가는 길에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는 줄리아 언니 에밀리가 고용한 탐정이라고 합니다. 줄리아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루이스는 며칠 전에 에밀리에게 줄리아가 편지를 썼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탐정은 줄리아를 직접 봐야 안심할 수 있다고 그녀를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차 한잔하는 약속을 잡고 헤어집니다. 일요일에 손님 올 거라는 얘기를 줄리아에게 해줍니다. 이상하리 그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줄리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그녀를 루이스는 더욱 소중히 아껴줍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루이스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바로 줄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편지는 절대 줄리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줄리아의 그 실체, 말투, 전부 낯선 사람이 보낸 편지라 말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루이스는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줄리아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줄리아는 모든 짐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루이스는 은행으로 찾아갔는데 몇 달러만 남기고 모두 출금한 상태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루이스. 그토록 사랑하던 줄리아에게 배신당한 그에게는 수없이는 하루하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봤던 탐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탐정은 사라진 진짜 줄리아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만약 도망친 줄리아를 찾는다면 돈은 얼마든지 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찾아내면 그가 줄리아를 직접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탐정이 가지고 있는 단서를 가지고 찾던 중 누군가 줄리아를 하바나 시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둘은 하바나 호텔에 묵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 줄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도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방에 몰래 들어가 드디어 줄리아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녀에게서 두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귀싸대기를 강하게 얻어맞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줄리아가 죽자 그녀인 척 행동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싫어했던 친구라 루이스에게 돈을 빼돌려 그 친구에게 줘서 더 이상 같이 안 다니려 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에게 편지가 오고 루이스가 꼭 그녀에게 답장을 하라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말고는 모른다고 하는 줄리아. 하지만 루이스는 그런 그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제발 다시는 자기 일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들고 날랐던 여성과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보니.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같이 다니는 친구의 정보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상관없다는 듯 루이스는 보니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You were born the day you stepped off that boat and became my wife. 호텔 식당에서 탐정과 식사를 합니다. 그는 도망친 줄리아가 진짜 줄리아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줄리아는 얼마 전 단도에 찔려 바다에 버려졌다고 신문에 났다고 보여줍니다. 이제 경찰까지 보니를 쫓는다고 하자 마음이 급해진 루이스는 보니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와 집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다시 나타난 탐정. 루이스는 일단 자리를 피하고 탐정을 따돌리려 합니다. 식당에 탐정 혼자만 남겨두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 쫓아온 탐정.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보니를 숨기려 하는지 루이스를 추궁합니다. 보니에게 사랑에 빠진 루이스를 위협합니다. 그에게서 보니를 느낄 수 있다며 공격적인 키스를 합니다. 루이스는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를 쏩니다. 때마침 나타난 보니. 아직 살아있는 탐정에게 몇 번 더 총을 쏩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루이스와 달리 보니는 다음 행동을 생각합니다. 보니는 루이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사러 보냅니다. 그것이 그의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신을 숨기겠다고 합니다. 절대 밖에서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녀는 시신을 치우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놀라운 사실. 사립탐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은 건 공포탄. 하바나 호텔에서 탐정은 몰래 진짜 총과 공포탄을 바꿔놨습니다. 탐정은 바로 보니와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워터가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탐정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워터와 보니는 주종 관계처럼 워터가 명령을 내리고 보니는 항상 그를 따랐습니다. 워터는 보니에게 루이스가 가진 모든 회사 지분 주식을 팔게 하고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보니는 그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표를 사고 밤늦게 돌아온 루이스. 그는 사라진 시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니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는 보니를 보며 루이스는 놀랍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더 시골로 향합니다. 루이스는 더 이상 누구도 둘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이 전부 떨어진 루이스는 회사로 돌아가 지분을 팔고 돈을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보니와 워터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근처에 있던 워터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모든 주식을 팔고 동료가 회사의 단독 소유주가 되게 합니다. 둘은 저녁을 먹고 평범한 시간을 가집니다. 식기를 주방에 옮기던 보니가 소리칩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쥐를 봤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약국으로 가서 쥐약을 사오겠다고 합니다. 저녁 9시. 지금 급하게 나가려는 보니를 루이스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비행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루이스 몰래 향한 곳은 워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워터는 오늘 저녁에 루이스에게 독극물을 먹여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라 협박합니다. 루이스는 워터가 살아있는 것에 놀랐고 그녀가 자신을 여태 속이고 있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고 루이스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보니를 기다리던 루이스. 총을 든 루이스가 보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직 탐정 녀석이 살아있는지, 지금 밖에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지.
담담하게 보니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루이스는 얼마나 자신이 줄리아를 사랑하는지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리아든 보니이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니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보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보니는 감정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커피에 독이 들어있는 걸 알아도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보니는 그를 막습니다. 그녀가 루이스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드디어 보여집니다. 깨진 유리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던 워터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루이스를 부축하며 보니는 집을 빠져나갑니다. 도망쳐온 기차여. 바로 뒤까지 워터가 쫓아왔습니다. 워터는 칼을 들고 보니를 죽이려 합니다. 루이스는 총을 꺼내고 워터를 겨눕니다. 공포탄이라고 생각한 워터는 쏴보라고 도발합니다. 진짜 총알이 있던 총을 맞은 워터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보니는 한 번은 자기가 직접 총을 가지고 쏴서 확실하게 워터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불러달라 소리칩니다. He needs a doctor. I love you. You hear m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Domine Iesu Christi. 얘기를 마친 보니는 감옥에서 사형될 날만 기다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신부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경찰들은 보니를 사형시키기 위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는 보니가 아닌 신부님이 보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니는 신부님의 옷을 입고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보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루이스는 사람들과 포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보니의 미모를 칭찬합니다. 루이스는 나중에 그녀와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 줄 거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